안녕하세요. 달란노트 열정입니다. 지난 1편에는 저희가 영양평가란 무엇인가를 다뤘죠. 이번에는 영양평가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즉 많은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에서 영양평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크게 저는 4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4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양평가가 인기 있는 이유 첫 번째, 즉 타당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다른 측정 도구에 비해서 영양평가의 타당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타당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타당도는 어떤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올바로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예측하려고 해요. 근데 혈액형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사람이 사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예측하는 데는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대요. 그렇다면 어렸을 때는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 있어서 혈액형이 A형, B형이라고 성격이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A씨에 적용시켜보죠. A씨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또는 잠재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도구가 그 사람의 역량, 잠재력을 측정하려고 할 때 얼마나 잘 측정하느냐가 타당도인데, A씨가 다른 도구들에 비해서 타당도가 높다는 거죠. 즉 잘 예측해준다는 거죠. 측정해주고. 다른 도구들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인터뷰, 스트럭처드 인터뷰나 또는 인적성 검사 같은 걸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인적성 검사나 스트럭처드 인터뷰도 0.3, 0.4 정도의 타당도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A씨는 0.6이 넘는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다른 도구들보다 훨씬 그 사람의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한다는 거죠. 임원이 A씨를 통해서 임원의 역량을 진단한다고 했을 때, 이 임원이 승진해서 성공할까 잘할까를 A씨를 통해서 잘 예측하면 그것만큼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씨가 많은 조직에서 인기를 끌고 많이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A씨가 역량을 가장 잘 평가한다는 겁니다. A씨를 다른 말로 역량평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듯이, A씨가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측정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역량이란 개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역량이란 하이 퍼포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변별적으로 보이는 행동 특성을 역량이라고 합니다. 즉, 이 역량을, 자사에 맞는 역량을 도출해서 현직자가 그런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역량이 부족하면 개발시켜주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하는 역량 중심의 HR, 인사, 즉 CBHR이 굉장히 큰 트렌드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역량이란 개념을 A씨가 가장 잘 측정하기 때문에 A씨가 그만큼 큰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왜 A씨가 역량을 가장 잘 측정할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역량 모델 중에 아이스버그 모델이 있어요. 그 맨 위에는 행동과 스킬이 있습니다. 근데 수면 밑에는 동기, 캐릭터리스틱 또는 모티브, 그 다음에 트레이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즉 역량을 하나를 제대로 측정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행동, 스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동기, 그 사람의 성격, 트레이트, 이런 것들도 다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측정 도구들, 예를 들어서 스트럭처드 인터뷰나 퍼스널리티 테스트는 퍼스널리티 또는 스트럭처드 인터뷰에서 행동, 이런 것들만 부분적으로 측정했다는 거죠. 근데 A씨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성격 검사도 사용하고, 적성 검사도 사용하고, 또 우리가 시뮬레이션 엑서사이즈도 사용하고, PEI도 하고, 굉장히 많은 측정 도구들을 통해서 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역량을 가장 잘 측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A씨가 또한 유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어세스먼트 센터, 즉 역량평가가 그 자체로서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또 실제로는 그게 개발의 역할, 개발의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영양평가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영양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내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즉 셀프 어웨어니스가 굉장히 향상된다는 거죠. 즉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면서 어디를 개발해야 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집단 토론 같은 걸 해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타인을 보고, 타인이 하는 걸 보고 스스로 이렇게 개발하는, 그리고 스스로 인지하는 그런 개발적인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평가 도구로서도 타당한데 개발의 효과까지 있어. 그러니까 집단에서 또는 조직에서 영양평가를 굉장히 선호하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진단이나 평가가 목적인 영양평가를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이야기하고, 개발이나 훈련 이런 것들이 목적인 영양평가를 디벨로멘탈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이유는 약간 정치적인 겁니다. 관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기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던 직원들 중에 누구는 승진시키고 누구는 승진시키지 않을 것인가, 이 승진 결정을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승진된 사람은 좋겠지만 안 된 사람은 사실 관리자를 원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영양평가를 사용해서 승진을 결정해봐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야, 내가 널 승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가 영양평가를 못 받잖아. 그래서 승진해서 탈락한 거야 라고 내 손 더럽히지 않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1편에서 영양평가의 특징 중에 하나를 다수의 2명 이상의 훈련받은 평가자가 평가를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는 2명이 아니라 전체로 보면 1명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이 4명 내지 6명 이상일 경우가 있어요. 즉 4명 내지 6명 이상의 전문가 또는 교수님들이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평가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그 결과가 신뢰롭지 않다, 틀리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기에 챌린지를 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즉 조직에서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사실 이의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영양평가를 조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죠. 오늘은 영양평가가 왜 이렇게 조직에서 인기 있는지 그 이유를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그렇죠. 영양평가는 사당도가 가장 높은 평가 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BHR, 영양 중심의 HR의 핵심이 되는 영양을 가장 잘 평가하는 게 AC, 영양평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단 도구로서의 효과도 있지만, 그리고 역할도 하지만 개발의 육성의 효과도 굉장히 크다. 꼭 먹고 알 먹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약간 정치적인 걸로 의사결정을, 승진에 대한 굉장히 괴로운 의사결정을 관리자가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구성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영양평가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양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그동안 쌓아온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해하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란던트 열정이었습니다.